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요 네, 리서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순서를 증권 다 따로따로 편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질 시점이어서 증권하고 그다음 은행 저번에 했지만 잠깐 또 추가 언급할 거 있다고 했으니까 따로 편하고 마지막에 손보주. 네. 순서는 지금 전배승 연구원이 제일 좋게 보는 건 은행이잖아요. 여전히 뭐 지난번 이제 그 생각하고 크게 변화는 없고요. 은행 업종에 대해서 좀 가장 긍정적으로 오케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손보주. 그리고 이제 증권주는 사실 뭐 시장과 계속 이제 좀 음. 연동이 많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은 조금 이제 그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이제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순서를 그냥 증권부터 하죠. 네, 증권을 예. 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예. 좀 이제 자료는 다 나왔고 오늘은 표로 모아서 하나로 억지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실적 시즌에서 다 저 리뷰를 한 거고요. 예. 그 실적 발표가 끝난 지가 조금 됐지만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조금 점검해보고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2020년 이제 전반적인 이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제 올해를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2020년 연간으로 증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저희 회사도 상당히 이제 그쵸.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이익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그 보고 계신 그 장표에 있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이익 규모가 6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다만 2분기나 3분기 대비해서는 규모가 조금 이제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4분기에는 조금 이제 비용을 인식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지난번 이제 은행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은행은 이제 대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 비용을 인식을 했는데 증권사들도 똑같이 이제 투자 자산에 관련해서 그 코로나19에 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본 그런 이제 뭐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평가 손실하고 뭐 처분 손실 이런 부분을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2, 3분기 대비해서 이익 규모는 줄었지만 평년 4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증가한 이익 규모를 기록을 했고 또 그렇게 2020년을 전체 순이익 기준으로는 제가 분석하고 있는 5개 증권사를 합산하면 3.5조를 기록을 해서 2019년 대비에도 크게 늘어난 2019년에 2.7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30% 가까이 이익이 증가했던 게 2020년에 이제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가장 큰 배경은 그 아래쪽 이제 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수수료 이익이 4분기에도 그랬고 연간으로도 그랬고 거의 이제 60%에서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저희 동학개미 운동으로 대표되는 그 브로커리지 관련된 수수료가 급증을 한 게 차지를 하고요. 규모로 봐도 절대 규모가 2019년 대비 20년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의외로 좀 이제 우려는 많이 컸었는데 IB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선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이익 규모가 19년이나 20년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자산 관리나 아니면 이제 뭐 기타 IB 쪽에서도 기타에 포함되는 부문까지 전체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수수료이익의 성장이 전체적인 증권사의 2020년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좀 부진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크고 특히 이제 이거 1분기에 많이 집중됐던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그런 이제 그 급락에 따라서 1분기 큰 폭의 운용 손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연간으로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이제 운용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진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수료이익 증가와 또 이제 이자이익 증가 같은 부분도 나타나면서 이 이자이익에는 여기도 결국 이제 그 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있지만 그 신용잔고에서 발생한 이자 규모가 상당히 큰데 신용잔고가 계속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개인 자금의 유입이 전체적인 2020년의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수료 수입보다는 운용 운용 부분에서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리고 그 분기별로 트렌드를 보시면은 보이지만 1분기 때 큰 폭의 손실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2분기하고 3분기의 그 운용이익 규모를 보면은
2019년 평분기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용이익도 이게 기간별로 이렇게 쪼개 보면은 연간으로 보면은 부진했지만 2분기 이후로는 이렇게 나쁜 성과가 아니었고 4분기에 조금 이제 운용이익이 부진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코로나 관련된 이 투자 자산의 평가나 처분 손실이 일부 이제 이쪽으로도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결국은 그 지수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호조와 함께 증권업종은 금융업종 내에서 2020년 가장 좋은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주가 또한 이제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제 이뤘다 이렇게 이제 총평을 할 금융주 수가 중에서는 있겠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시장 수익률 추락하는. 네, 그나마 이제 시장 네.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었던 게 그렇죠. 이제 이러한 이제 영향이었던 걸로 볼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증권 종목별로 커버리지하는 5회사 네. 내용이 있네요. 밸류에이션을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5개 증권사 다음 페이지에 그 우측 그림에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최선호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금융지주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 이제 수익성의 그 레벨이 사실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PBR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상 수익성 대비 저평가의 정도가 가장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분기별 실적을 봐도 4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상당히 그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올해까지도 그런 가시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차별적인 뭐 일종의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4분기 실적에도 드러나긴 했는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랑 관련해서는 올해 또 뭐 하반기 이후로는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이제 별도의 그런 이슈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 업종 주가는 지난번에 한번 그 금융업종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 브로커리지의 의존도나 비중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게 2020년부터는 지금 조금 반대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장의 영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처럼 조금 이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환경이 사실 증권업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업종 내에서 이제 종목 선별을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도 좀 중요한 판단이 될 텐데 작년에 주가 성과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은 단연 이제 키움증권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자금의 유입이 증시 유입이 가장 이제 실적이나 이제 지표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거를 반영해서 주가 수준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분석하고 있는 5개 종목 중에서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계속 제시드리고 있는데 보유까지 해놓은 거죠 지금. 네, 그 나머지 4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 의견을 제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뭐 회사를 뭐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한다라거나 이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던 이 지표의 호조를 주가가 다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세적으로 뭐 이제 회전율이나 아니면 이제 거래대금의 강도나 이런 게 더 늘어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올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업종 내 부문들을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의 그 영향이 좀 희석이 되면은 이제 좀 언젠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백신도 맞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 투자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아왔지만 이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 뭐 IB나 아니면 이런 투자 활동 관련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좀 다시 좀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업종 내에서의 그 종목 비중의 조절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지금은 더 이제 바람직한 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은 가령 뭐 아직 조금 이제 잡음이나 이런 게 좀 해소가 안 돼서 그런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예상되는 수익성은 높은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IB의 강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환경에 연동돼서 당분간 계속 조금 변동성을 이렇게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이제 월중으로 나타나는 지표의 흐름을 보면은 1월 대비해서 2월은 조금 슬로우한 모습이고요. 거래대금 같은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조금 이 종목 비중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이 실질적인 탑픽인데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올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키움은 많이도 관심 많은데 오히려 좀 홀드 의견까지 해놓으신 거고 저는 뭐 그렇죠. 조금 추가적인 이제 반대로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조금 이제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사실 개인들이 관심이 많았던 건 미래에셋 대우 아닌가 싶어요. 미래 대우는 왜냐하면 네. 워낙 그 이것도 네이버의 어떤 협업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주가 성과도 좋았었고, 근데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조금 이제 상대 비교를 할 때 그 보시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단순히 수익성 대비해서 PBR이 그렇게 낮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4분기 때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 비용을 많이 인식을 했고,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도 좀 일부 인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저는 뭐 좀 선제적으로 보수적으로 인식을 했던 게 올해는 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브로커리지 쪽에서의 그런 모멘텀이 좀 약화되더라도 오히려 그런 걸 좀 만회해 줄 수 있는 이런 대형 증권사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이제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금융주 중에서는 제일 증권업종이 별로인 것 같고 근데 그 뭐, 중에서 고르자면 한국투자증권이 네, 탑픽이다. 조금 이제 방어적인 관점에서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증권주는 만약 하나 들고 가면 한국투자증권 정도 들고 가시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죠. 예.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키움에 만약에 조금 이제 비중이 쏠려 있다면은 조금 조절을 하면서 많이 좀 소외를 받았던 뭐 NH 투자증권이나 뭐 미래대우나 삼성이나 고르게 좀 분포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금융 중에서 좀 가장 작년에는 좋았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게 부정적이라기보다요. 아니라 예, 상대적으로 조금 말씀드려요. 불확실성과 이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 왜냐하면 특히 이제 유동성과 관련해서 민감한 이슈를 갖고 있는 업종이고 또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금융업 내에서는 수혜가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런 데서 마무리 짓고 사실 삼성증권도 자료 가져오시고 여러 증권주 자료 다 가져오셨는데 한번 뭐 내용들은 대동소이하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큰 흐름에서는 사실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굳이 일일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은행 얘기로 다음 편으로 갑시다. 왜 은행을 먼저 하느냐는 금리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증권편 네. 끊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마무리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